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찾아뵌 지가 5일째 5일째 5번째 강좌 됐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캔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캔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아마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을 알아야 나머지 기술적인 분석을 전부 접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캔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미리 좀 다운받으시는 쪽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여하시는 방법을 저희 캐스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은 새로운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복습을 많이 해드렸더니 왜 시청자분들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믿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믿고요. 기초 부분 또 복습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새로운 부분으로 갑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캔들은요, 우리가 버려야 되고 또 잊어버려야 될 캔들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100여 가지의 캔들, 그 이상의 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만 그것을 다 아시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 또 쉽게 가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보여드리되 숙지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명드릴 때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별입니다, 별.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말씀드렸죠? 신뢰도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준 잡을 때, 또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기준 잡을 때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의 신뢰도를 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좀 제가 과격하게 써놨어요. 묻어버릴 지속형 캔들. 이게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꼭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가야 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석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애우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승 갈림길형 이렇게 돼 있는데 메뉴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속형 캔들이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지속된다. 왜? 한번 놓고 볼까요? 음봉이 발생됐죠. 음봉이 발생됐으면 종가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종가가 형성이 될 텐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종가인데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양봉으로 끝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 추세에서 음봉이 떨어져서 밀렸지만 어떻게 됐다? 갭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캔들만 놓고 보실 때는 미처 생각하시지 못했던, 야, 파란봉, 빨간봉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쉽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여기서 시작해서 밀려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음봉으로 떨어져서 밀렸으니까 겁이 나서 빠질 거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갭상승. 그래서 이거는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다만 신뢰도는 별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 없다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하락 갈림길형이에요.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캔들을 놓고 이해를 안 하시고 그림을 외우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으로 돌려놨어요. 와, 이거 상승으로 가겠네? 반전되겠네? 아닙니다. 왜?
종가가 어디로 끝났어요? 여기잖아요. 몸통 시가, 고점 종가, 그 다음 요 위에가 고가, 뭐 이렇게 형성되는 캔들인데, 여기서 끝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밀려 떨어지죠.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왔었는데, 잠깐 나오고 밀려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 지속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아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외우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묻어버릴 지속형 캔들. 역시 제목 똑같죠?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둘 다 지속 추세다. 반전 아닙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 그대로라는 얘기인데 걸침형은 뭐고 진입형은 뭐냐? 이것도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잊어버리세요. 별 하나짜리. 어쨌다. 걸침형은 요 부분에 있어서 갭 부분을 거의 못 메꾼다는 얘기입니다. 진입형은 뭐냐? 요 부분을 메꾸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반 이상을 메꿔서 뭐 반격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세 부분에서 이걸 돌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요 정도의 양봉만 살짝 내세워놨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추세 지속형. 좀 빨리죠. 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만큼 의미가 없는 캔들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락 타스키 개평, 상승 타스키 개평. 근데 또 이것도 중요한 거는 별이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지속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단어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밑에서부터 상승이 올라왔어요.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다? 그 전부터 강조드렸던 거. 양봉이 평상시 대비해서 조금 더 커요. 혹은 갭상승이 나와요. 그럼 평상시에도 올랐다는 거니 지속형이니까 평상시에도 올랐는데 갭이 나왔다는 거는 더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 떨어졌어요. 쉬어간다는 거죠. 쉬어가는데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하락 아니냐? 하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갭을 어떻게 합니까? 못 메꿉니다. 그죠? 못 메꿔서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비슷한 유형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갭을 메꾸더라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추세 신뢰도 부분이 별 2개짜리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거만 놓고 말씀을 드릴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쪽 하락 타스키 갭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갭으로 나와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돌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갭을 못 메꿉니다. 저항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저항이.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설명이 빨라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왜? 별 하나잖아요. 이런 거 말고 살짝 약 올려드려요. 지난주,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요거 하나짜리, 우산형 하나짜리만 갖고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전부 잡아냈죠. 큰 수익도 냈고 차익 실현도 전부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 그리고 조금 이따 또 계속 보여드릴 거 요 부분은 스피드하게 진행할 테니까 그냥 이해만 좀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전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전형. 왜 좋아하느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반전형이에요. 반전형. 이건 상승 반전이니까 어떻게 돼? 위에서 내려오다가 반전했으니까 이 표시가 나왔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파란색의 반전. 근데 별은 하나야. 왜? 이런 봉에 대한 의미 하나짜리에서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삿바형, 뭐 혹은 그냥 양봉으로 기억하세요. 음봉으로 기억하세요.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게 의미 있다? 요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우산형. 없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반 이상을 뚫고 올라가거나 절반 이상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야 이거 굉장히 좋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횡보 구간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초기 구간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구간에서의 반전의 기준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약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여기서 더 강해지려면 꼬리가 달리거나 그래서 강력한 매매 공방 혹은 윗꼬리 그죠?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서 뭐 아랫꼬리 그죠? 상승해서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갈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신호를 줘야 되는데 별 하나짜리다.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상승 박차형, 하락 박차형. 뭐 캔들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잘 놓고 보세요. 상승 박차형 어떻게 됩니까? 반전형이에요. 반전형. 하락해서 빨간색 돌린다.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이 나오죠. 갭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혹은 하락 구간, 상승 구간에서 하락으로 반전된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갑자기 음봉이 쭉 표출되면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전형 캔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공방이 나오려면 반전이 돼서 상승으로 완전히 꺾어져 내려가려면 바닥을 인식하는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캔들이. 바닥, 꼬리 달리는 것이 나오든가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그죠?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갭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갭 혹은 비슷한 시가에서부터 밀려 떨어지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경우, 그러니까 신용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출회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바닥권에서 그러한 물량을 사들여야 되는 경우, 그렇죠? 선물로 따진다면 뭐 환매수 같은 경우, 환매도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움직임 폭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신뢰도 하나짜리, 두 개짜리는 전부 잊어버리세요. 뒷부분은 아예 설명도 더 그냥 짧게 해드릴게요. 그냥 그림만 한번 놓고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탈출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 부분 탈출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반전이죠. 반전인데 앞으로 추세 더 봐야 됩니다. 왜? 5개짜리면 뭘로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간다는데 또 설명하게 되네 또. 그죠? 시가 대비해서 종가, 주봉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잖아요. 물론 꼬리는 달렸습니다만 추후 추세를 더 놓고 봐야 된다. 왜? 지속 하락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뭐 봉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거나 혹은 뭔가 빨간 게 더 커 보여서 또 혹은 바닥에서 양봉이 크게 나와서 혹은 고점에서 음봉이 크게 나와서 밀릴 것 같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뒷부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한 개짜리 봉은요. 캔들 전체를 놓고 볼 때 꼬리를 그림자를 많이 봅니다. 그림자 꼬리 같은 단어고요. 2개짜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몸통을 많이 보고요. 3개짜리 캔들은 뭘 본다고요? 별형 봤잖아요. 갭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에서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봅니다. 그림. 다시 보시면은요. 이런 거 다 하나짜리죠. 기준점. 우리 뭘로 잡는다고요? 보지 말자. 네? 해석하는 건 많아요. 뭐 바닥이 형성됐다. 혹은 뭐 요렇게 들어가서 꼬리 달고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뭐 합니까? 별이 하나인데. 잊어버리세요. 별 3개짜리도 기억을 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리고 요건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관심을 가질 지속형인데 중요하다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산병 있잖아요. 적산병. 그죠?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면 흑산병이고. 그죠? 적산병의 기준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캔들이 작아졌어요. 쉬어가는 구간이다. 일부 차익 실현,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형 지속 부분의 캔들 부분에서 별이 3개가 아닌 2개짜리로 형성이 돼 있다. 블록형 마찬가지입니다. 블록형 장대 양봉 이후에 봉이 좀 작아지는 흐름들. 근데 여기에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비이성적인 반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애우시거나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셔라.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적산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적산병의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횡보 내지는 어느 정도의 바닥에서부터 돌려지는 구간. 첫 구간에서는 적산병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별 2개.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고점으로 형성돼서 상승 추세 구간의 적산병이 좀 이상한 모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하락 반전될 수도 있다. 그거는 언제? 심화 교육 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요 갭을 메꿨느냐 못 메꿨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메꿨어요. 근데 지속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상승 추세예요.
예?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상승 추세에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이거 따라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을 잡을 수 있지만은 이거 따라 들어가실 거 아닌데 왜 자꾸 지속형 2개짜리, 1개짜리 보시냐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해석만 좀 해드린다면은요. 해석만 좀 해드린다면 이 상승 구간에서 이쪽부터 해드리면 상승 구간에서 양봉이 형성되고 살짝의 갭이 나오는데 이거를 음봉이 메꿨다. 근데 사실상은 절반 이상을 푹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고점이라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꼬리가 달리고 이쪽도 꼬리가 달리거나 이렇게 달리거나 이 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수익 내시기에는 좋다. 왜? 저도 너무 많이 알면은 머리 아픈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자꾸 억지로 하시려다 보면은 질리시게 되잖아요. 캔들 막 100개 넘는 거. 저도 이름 처음 보는 거 많은데 여러분들까지도 어렵게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해서는 관심만 가질 또 그러한 종목, 캔들 모양군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좀 빨리 지나갈 겁니다. 왜? 관심만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약세 삼선 반격형, 강세 삼선 반격형. 저도 읽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이거 애우지도 않아요. 애우지도 않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별 하나죠. 여긴 별 2개고. 비슷한데 왜 별 하나와 2개냐? 그럼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비슷한데 별 하나고 2개냐면요. 하락 구간에서의 흐름과 상승 구간에서의 흐름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락 구간에서 과매도 국면이 있다 할지라도 과매도 국면에서 반전이 나오기 이전에 지속형 구간에 과열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과매도라는 것은 많이 이제 빠졌다는 기준이 되는데 내려가면서 과열이 되면서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상승은 어떻습니까? 상승은 과열이 되죠.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거래량도 터질 뿐더러 모든 흐름 자체가 이쪽에서는 변동성도 커지면서 과열이 될 거예요. 이쪽은 바닥에서 형성이 돼야 과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들을 때는 무슨 소리지? 왜 과열? 그렇게 얘기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있습니까? 한동안 바닥권에서 횡보하거나 한동안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종목군들은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신뢰도를 이쪽은 줄 수 있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신뢰도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5개로 놓고 보시라고. 그럼 주봉 하나잖아요. 장대 양봉. 그죠? 주봉 구간에 장대 양봉 의미 있다? 없다. 왜? 캔들의 모양에 있어서 양쪽 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봉 기준에서. 이거 제 기준입니다. 예? 제 기준이에요. 5개 놓고 해석하셔서 이 흐름을 반전형으로 쭉 끌고 가겠다? 별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그냥 주봉으로 놓고 보신다 생각하시고 해석 자체도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는 쪽으로 넘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반격형, 하락 반격형. 요거 앞부분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봐봐요. 잘 보세요. 하락 추세죠. 이건 상승 추세고요. 왜? 하락 추세에서 반격이라는 건 반등이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음봉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오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양봉으로 돌렸어. 와, 양봉이니까 좋네? 아니라고 그랬죠. 바닥에서 뭐 꼬리, 무조건 꼬리. 그래야 별 3개.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중간치 이상을 치고 가든가 그것도 그냥 양봉으로 안 돼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뭐로? 장악형. 예? 상승 장악형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신뢰도 2개뿐이 못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인식하고 꺾어져 내려왔다. 왜? 양봉인데 계속 양봉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밀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깨지려면 어떻게 깨져야 돼요? 절반 이하 더 내려가든가 완전히 깨져 내려가든가 여기서 꼬리에 이빠이 달리든가. 죄송합니다. 이빠이라고 해서.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고점이에요. 어차피 캔들도 뭐 1분 말이고. 그래서 이런 거 놓고 보실 때에도 별 2개 흥분하시지 마시고 별 3개짜리만 우리가 확인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숨차네요. 까마경입니다. 같은 해석이에요. 약세 까마경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갭을 메꿨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쉽게 보시는 거는 이런 뭐 절반 내려놓으시고 차고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긴 뭐 차고 들어와서 하락 추세고 여기는 뭐 못 차고 내려왔는데도 하락 추세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점에서 양봉,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 갭 발생되고 요거만 또 놓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하락 장악형. 이게 캔들이 빨간색이 아닌데요. 빨간색 아니어도 상승 추세 아닙니까? 그죠? 상승 추세에서 반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하고 또 비슷한 부분은 석별형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도지가 아니고 스타가 아닐 뿐이지. 근데 그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별이 작다. 어려운 거 자꾸 애우지 말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캔들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더 심화교육에서 또 시켜드리겠습니다만 뭐 제발 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한 자료들도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 지금 곁눈질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아마 캔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것도 벌써 수십 개가 될 거예요. 오늘. 그죠? 오늘 수십 개 앞부분에 보여드린 거 한 개라도 제가 애우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흘려 넘기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난주 어제 배운 거 한 개짜리 캔들만 가지고도 신뢰도 3개짜리로 별 3개짜리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2개, 3개짜리 캔들 합쳤을 때 몇 개 나와요? 11개인데 세트로 하면은 3세트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2세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셨다면은 지금 방송과 함께 제가 직접 온라인에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캐스터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니까요. 안내 받으시고 자료도 같이 다운받으셔서 나머지 뒷부분 수업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러면은 교육받으러 왔는데 왜 교육은 안 해주고 쓸데없이 버릴 것만 알려주느냐. 욕심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핵심 정리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적산병과 관련된 캔들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놓고 보시면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적산병이 발생됐더라도 하락이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비전향적인 하락 반전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별 2개 정도? 이 정도. 혹은 뭐 하나로도 형성할 수 있어요. 왜? 어찌됐건 양봉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1번 봉, 2번 봉, 3번 봉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 점점 상승 추세에 있어서 흐름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전이 될 그러한 빌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정체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이후에 세 번째 봉이 가장 작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봉이 가장 길어졌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적산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지속형이 되느냐?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요 정도 위치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과열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적산병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조정의 실마리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과는 달리 제가 2번이나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진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차트를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쉬우시죠? 자, 피사의 주봉 차트입니다. 피사면 어딜까요? 뭐 포스코일까요? 어딜까요? 예. 일단은 주봉 차트. 보통 캔들 놓고 보시면
단타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주봉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방금 배운 거 장대 양봉 이후에 주봉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캔들이 작아지죠. 그죠? 지난번에 저희가 맨 첫 시간에도 주봉을 놓고 보면서 300%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을 언급을 드렸어요. 주봉으로도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캔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놓여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적삼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이름 외우실 필요 없이 흐름을 외워라. 어떻게 된다? 조정의 빌미를 준다. 다만 한 가지 또 강조드렸죠. 급락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의 차익 실현 기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요 뒷부분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만큼에서 요 상승 적삼병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놓고 또 공부를 할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추세 부분, 캔들에 대한 추세 부분을 놓고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변형형에 대한 부분, 또 특이 종목에 대한, 특이 캔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배우셔야 되는데, 특이 캔들, 제가 꼽는 특이 캔들은 한 2가지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이 3개예요. 그래서 앞부분 강의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안 돼요, 잘. 그런데 지금 한번 차분하게 한번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캔들. 4개면은 사실상 제 기준에서는 이거 뭘로 봐야 된다고요?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한 개가 부족하죠. 어찌됐건 간에 이 특이한 캔들은 영망치형 캔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놓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락 추세에서 반전된다라고 하잖아요. 영망치형이 뜨면 하락 추세에서 반전된다라는 거 분명히 배웠어요. 그리고 변형된 장악형이 떴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 장악형. 근데 물론 이 부분이 양봉으로 떠야 완벽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도 많은 분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 장악형과 잉태형에 대해서 봉색가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건 제 기준에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하여간에 여기 기준에서는요. 변형된 장악형이라고 저는 기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왔죠. 그리고 장기 추세 변곡점으로 인식을 한다. 이거는 제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 패턴 중에 하나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앞서 계속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쪽 봉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에서. 돌린다는 거잖아요. 왜? 어떤 의미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를 바닥으로 인식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도세에 의해서 눌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별 2개짜리에 전환형으로 기준을 잡는다. 캔들 하나만을 해석할 때 별 2개는 이건 뭐 무시할 수 없는 신뢰도예요. 어찌됐건 그러한 상황에서 요것이 하나 떴죠. 요거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약세를 띄었거나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세를 띄었거나 혹은 중소형주에서 개인들을 살짝 흔들기 위한 속임수 전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영망치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영망치형이 뜬 이후에 그 이후에 살짝 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장중 기준에서 그죠? 갭상승 나오고 그리고 장중 기준에서 갭상승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종가가 전일 저점을 깼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변곡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의 흐름이다. 이것은 저도 분명하게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라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검증은 어떻게 됐다? 300년 동안의 캔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나가 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검증된 내용의 기준이다. 어려우시면요. 교재 또 한번 놓고 보시면서 차분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걸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이 종목에서 특이 캔들에서 아주 간단한 거 쉽게 갈 수 있는 거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구형이라고 그러고요. 비둘기형이라고도 그래요. 이거 뭐 이름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락 잉태형이나 상승 장악형이나 뭐 하락 장악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캔들 색깔은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찌됐건 하락 잉태형의 경우는 하락 기준입니다. 상승 잉태형이 되겠죠. 반전이니까. 상승 잉태형의 경우에는 음봉 떨어지고 여기에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죠?
양봉의 도지나 혹은 스타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2개짜리 형성됐을 때 잉태형은 뭐라고? 별 2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서구형은 3개입니다. 음봉을 줬는데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캔들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 됐잖아요. 음봉이 크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야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거래를 안 했던 주체 세력들이 오늘 기준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세력이나 혹은 새롭게 접근하는 세력이 이 밑에서는 저가라고 인식을 하고 이 위에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 안에서. 매도 세력도 더 이상 깨고 내려가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가 멈춰져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잉태형보다 더 강력한 별 3개짜리의 반전형의 신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종목 확인해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종목을 안 보시는 경우에는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알사예요. 알사. 저도 이제 좀 궁금합니다. 저도 밤새서 이거 막 작업하다 보니까 이니셜 넣어놓고 어쩔 때는 까먹어요. 까먹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기준에서 뒷부분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조금 약올르실 텐데 천천히 보죠. 자, 전서구형, 비둘기형 떴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 어떻게 됐느냐? 죄송합니다. 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갭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좀 하락은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봉도 굉장히 크게 발생됐다. 그 전에 개파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죠. 그래서 단기간에 일본 기준입니다. 단기간에 21,600원에서부터 28,950원까지 34.03% 거래일수 기준으로 이 바닥 기준으로 하면은 9거래일. 저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럼 요거 캔들 확인된 다음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요런 라인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앞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무슨 신뢰도 하나짜리 이런 그 캔들을 놓고 어렵게 공부하시기보다는 확실한 거 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저런 그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 정도만 매매하신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수익은 어떻게 된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차곡차곡 늘어날 수 있다. 뭘로? 캔들 하나만 가지고. 거래량도 지금 포함 안 시키고 다른 기술적 지표 포함 안 시키고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특이 캔들을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변형된 캔들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된 캔들 간단하게만 쭉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많이 보신 거니까요. 표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를 꼭 굳이 따지세요. 예? 야, 이게 우산형이고 해머형이고 교수형인가 알겠는데 신뢰도 3개짜리 알겠는데 얘 뭐니? 얘 뭐고? 얘 꼴이 있는데 얘도 뭐야? 이 도지 아니야? 혹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꼬리가 달린 흐름. 녹화방송 다시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은 교재 받으셔서 내용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꼬리를 달기 위해서 그냥 내려갔다 이렇게 돌렸다고요? 아니잖아요. 내려갈 때 치열한 공방, 올라올 때 치열한 공방, 그렇게 그냥 치열하게 공방을 해서 이 꼬리를 달아줬다는 겁니다. 어디서? 바닥이건 혹은 고점이건.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시장 해석에서는 절반 이상이 달려야 해머형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러한 꼬리를 달아줬다는 부분. 그리고 윗꼬리 좀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걸 꼭 굳이 도지네 혹은 우산형이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같은 의미에서 우산형의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이시고 전략을 잡으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한 개짜리 캔들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산형이 있고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유성형이 될 수도 있고요. 영망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럼 2가지가 남았죠. 2가지. 어떤 게 남았습니까? 이거 삿바형이라고 기억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냥 양봉. 예? 혹은 파란색은 그냥 음봉.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꼬리가 좀 달렸거나 예? 크기가 좀 작거나 색깔만 보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봉으로 형성됐느냐. 특징적으로 나뉘어지니까 이렇게 형성되느냐 혹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십자가로 형성되느냐. 이것도
공이 좀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추세 부분을 일일이 다 외우시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뭉쳐가자. 하나로.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모양으로. 그래서 십자형까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모양이 조금씩 있고 없고 스타, 도지 거의 차이는 안 줍니다. 다만 물론 십자형, 도지, 시가와 종가가 겹쳐지는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스타보다는 몸통이 조금 있는 그런 스타보다는 신뢰도를 또 반전형의 그 신뢰도를 더 주긴 합니다만 너무 그것을 깊게 해석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변형된 그 흐름들을 좀 놓고 보실 때 표로만 놓고 보시면은요,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실전에서는 또 어렵죠. 실전 부분에서 변형된 부분들 짧게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왜? 앞부분에서 보셨으니까. 자, 보시죠. 어떤 거?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별 3개짜리 상승 장악형 나왔네요. 그죠? 상승 장악형 변형된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몸통 없어도 여기까지 감싸 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돼서 뭐 몸통이 없는데 못 감싸 놨는데 따지지 마시고요. 어느 위치에서 발생됐나 생각만 하십시오. 하락 장악형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감싸 놔야 되는데 밑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힘의 위치가 어디가 있다? 일로 가 있고 돌려줄 때 이 위에서 형성이 됐었다. 단전 의미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 신뢰도 3개다. 요거 애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샛별형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 맨날 똑같은 캔들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캔들이 나왔을 때 간과하지 마시고 이게 변형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신뢰도는 좀 계속해서 석별형까지 같이 놓고 보시고요. 신뢰도는 좀 낮지만 관통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캔들 모양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뭐를 부여하자? 스토리. 어째서 이런 캔들이 나왔는지, 꼬리가 왜 달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흑운형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이 변형된 캔들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생기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그 진행되어 온 스토리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W사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변형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파락 여기 뭐가 나옵니까? 스타죠. 도지는 아니에요. 딱 붙어야 도지인데 뭐 스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절반 가까이 돌리는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양봉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건 요 약간의 변형된 모습의 흐름 바닥에서 샛별형이 아니다 해서 놓쳤다면은 얼마나 후회하실지 결과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변형 샛별형 써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 화살표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17.7% 상승. 적다고요? 거래일수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거래일 동안에 17.7% 상승. 이렇게 수익 낸다면은 삼성그룹 인수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이 전부 다가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대형주입니다. 그런 종목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캔들 분석만을 가지고도 폭등 종목이 아니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아주 쉽게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형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지금 특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렸었죠. 종목까지. 그리고 변형형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부분에 어려웠던 부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어떤 준비하셔야 된다? 쉽게 간다. 아주 쉽게 가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끝까지 좋은 공부, 쉬운 공부, 명쾌한 공부 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요. 말씀드렸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방송과 함께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이렇게 종목 보여드리면은 사실상 많이들 흥분하십니다.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림이 저게 진짜일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종목이 나오고 바닥에서 진짜 그러한 캔들이 나오고 또 고점에서 그러한 캔들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그림을 외우려고 하시죠.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 동안에 다시 또 종목 보여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변형형인데요. 조금 이제 제가 봉이 3개짜리 봉 가지고 변형형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 있고요. 이 앞부분에 이제 하락인데 이것도 좀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려서. 음봉이 내려와 있고 이 밑에 가장 반전의 힘이 세다는 뭐가 있죠? 도지입니다. 스타가 아닌 도지. 시가와 종가 같은 도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데 변형이죠. 양봉으로 올라지는 게 아니고 망치형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저거를 조금 당겨갖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음봉이 크잖아요. 그죠? 음봉이 큰데 그 다음날 겁이 나니까 개파락이 나왔어요. 시초가가. 그런데 시초가에서 밀려 떨어지더니 다시 올리더니 여기서 막 공방이 나와서 결국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뭐다? 응집된다. 이렇게 컸던 게 이렇게 작으면 응집된다는 거죠. 다만 2개짜리에선 방향성을 놓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왜? 도지라는 것은 2개 이상을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을 놓고 봤는데 일반적인 샛별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양봉이 뜹니다. 여기서 이 도지라는 것에 종가 대비해서 올라서서 혹은 꼬리 대비 올라서서 갭이 형성되면은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되는데요.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앞선 봉의 절반 이상을 넘겨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전략으로 이제 필살기로 알려드릴 텐데 일단 먼저 맛보기 보여드린다면은 요거 앞선 봉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한다? 뚫고 올라간다. 그럼 그 다음날 편입하는 부분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찌됐건 기준은 여기서의 기준은 사실은 어느 부분이에요? 변형된 것을 자꾸 이 캔들은 아닌데 저 캔들은 아닌데 해서 놓치시지 마시고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흐름을. 개파락 이후에 도지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절반 이상 돌려줬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서 샛별형이다. 변형된 샛별형이다.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편입이 가능하죠. 바닥권 편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형, 샛별형, 그 다음에 흐름 어떻게 됩니까? 쭈르륵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다시 볼까요? 아까는 뭐 한 10%대 20% 미만의 흐름이 나오니까 애게게 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만 갖고 나온다 그랬죠. 어떤 건 막 10조 이상도 돼요. 13만 5천 원에서 20만 2천 원. 대형 주겠죠? 49%. 거래일수 거의 한 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계신다. 그리고 뒷부분에 자세히 내일 정도에 이제 필살기 설명해 드릴 텐데 뭐 내일 정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변형, 샛별형 뜨고 난 이후에 매수 구간은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줘요. 여기서 공략하시는 방법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하신다. 왜 저기서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F4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F4는요. 앞서 제가 하락 구간 못 보여드렸잖아요. 그 구간까지 같이 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F4가 진짜 가물가물해요. 왜? 이거 어제 새벽에 캡처를 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왜? 교육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음봉 뚝뚝 떨어지죠. 음봉 뚝뚝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 5거래일, 이 앞에도 사실은 있어요. 이 뒤에 보여드릴 게 많다 보니까 앞을 잘랐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음봉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스타. 그죠? 도지보다는 조금 몸통 있는 스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리죠. 그죠? 간단해요.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뭐만 보여드려요? 뭘 보여드려요? 상승률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변형색별형이다 해놓고 툭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올라가죠? 상승률 얼마입니까? 야, 얘도 16만 6천 원, 26만 5천 원이면 얘도 대형주네요. 59.64% 상승. 대단하죠? 이런 흐름들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 칠판 또 지워야 돼요. 왜? 뒷부분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뒷부분 정리도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왜? 오늘 수업의 절반이 뭡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말아야 될, 버려버려야 될, 묻어버려야 될 그런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 누가 옆에서 이것 좀 공부해 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뭐 상대 가셔가지고 어떤 뭐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으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드리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이거 지우고 제가 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된다? 앞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단독 캔들에 무엇을 중요시한다? 단독 캔들. 잘 생각해 보세요. 봉 하나짜리. 예? 힌트 드려요? 봉 하나짜리 어떻게? 요거잖아, 우산형.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단독 캔들은 캔들의 그림자, 꼬리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만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런가요? 모르시겠어요? 녹화 방송 보세요. 혹은 교재 다운받으세요. 혹은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러 들어오세요. 두 번째, 두 개로 구성된 캔들 패턴은 캔들에 뭐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두 개로 구성된 거. 제가 두 개짜리에서 실내도 세 개짜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 장악형 혹은 잉태형에서 이렇게 치는 거. 장악형. 뭐예요? 그럼 이게 캔들의 몸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선생님 무슨 뭐 캔들의 두 개짜리 몸통만 중요해요? 뭐 꼬리도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형형도 물론 있는데 두 개짜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악형과 잉태형 그것만 놓고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엔 뭐예요? 우리가 별형만 본다 그랬잖아요. 별형. 나머지 3개, 4개짜리는 보지 마시고 그럼 별형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한번 보시죠. 3개로 구성된 캔들 패턴은 오늘 제가 예제를 3개나 보여드렸어요. 그죠? 가운데 뭐 이렇게 있습니까? 도지 혹은 스타. 뭐가 있어요? 갭이 있다. 첫 번째 갭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변형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는 있으면 더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색깔 무시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갭이 중요하다. 갭. 그럼 오늘 수업은 3가지로 압축돼서 끝났습니다. 제가 잊어버려야 될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변형형과 특이형, 특이형과 변형형을 말씀드렸어요. 변형형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렇다면은 지난주부터 오늘 5번째 강의까지 전부 정리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냥 캔들 몇 개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개짜리에서는 꼬리만 이해 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개짜리에서는 몸통, 장악을 했느냐 혹은 잉태를 했느냐 3개짜리에서는 뭐요? 갭이 발생됐느냐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어디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시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대1TV 홈페이지에서 지금 방송되는 방송되는 내용의 교육의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첨삭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방법 항상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은 캔들 6일째 하면서 왜 윤정두의 비법은 안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일은 드디어 비법을 공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들으시면 너무 쉽고 다만 쉬운데 명쾌하고 확실합니다. 내일 공개되는 비법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오늘 꼭 조금 더 공부하시고 주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